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중년의 친정어머니 관점에서 보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60대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맞게 되는 손녀딸의 육아를 통해서 젊은 시절 느낄 수 없었던 부부의 애정을 다시 회상하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부모와 자식 관계를 다시 한번 뜨겁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35회 결혼기념일의 아침, 자전거의 페달을 밟으면서 나는 화가 나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서둘지 않으면 출근 시간에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은 신호마다 빨간 등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직장까지는 사거리가 5곳이나 됩니다. 운이 좋으면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직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은 신호등까지 나를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건 남편의 탓인 듯이 생각되었습니다. 대형 쇼핑센터의 부인복 매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나는 이 쇼핑센터가 개점할 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올해로 4년째입니다. 요즘은 몹시 매장 일에도 능숙해져서 상품을 구매하는 담당자들까지 나에게 트렌드를 의논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교외에 자리한 쇼핑센터에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커다란 놀이터가 있고 분위기 좋은 카페와 식당도 있어서 젊은 엄마들이 즐겨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모두 키워놓은 중년 부인과 노년 부인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는 자신을 위한 물건이나 옷을 살 수 없었던 여성들이 아이들을 다 키워서 독립시키고 한가하게 자기의 옷을 고르는 모습은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아르바이트기는 해도 나의 직장에 대한 긍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들과 휴식 시간에 차를 마시며 가정의 문제점이나 자식들이나 남편들에 대한 불만을 서로 털어놓을 수 있는 가벼운 수다는 마음마저 가벼워지기도 했습니다. 동료들과 돈을 모아서 온천여행 가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겨우 자신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일만으로도 행복한 마음이 부풀러 올랐습니다. 남편은 2달 전에 막연하게 생각하던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퇴직 후의 생활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남편이 집에 있는 일이 이토록 성가실이라고는 솔직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 40년을 가족을 위해서 근면하게 일하고 한 번도 속 썩이는 일 없이 건강하게 퇴직한 남편에게 물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남편이 집에서 여유롭고 편안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나의 마음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조금씩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밖에서 온종일 일하는 내가 집에 있는 위에서 정신까지 준비해 놓아야 하고 피곤한 몸으로 퇴근해서 돌아오면 서둘러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까지 해야 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이 생활에 불만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만이 바쁘게 쫓기는 듯했고 불공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일할 때와 집안일은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는데도 왠지 힘들고 피곤은 더욱 쌓이는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집안일은 모두 나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퇴직했다고 집안일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지만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보면 짜증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이제 돈을 벌지 않잖아요? 라고 하는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일은 원래부터 부부 공동으로 하는 것이라고 남편에게 부탁하면 된다고 텔레비전에서 여성 학자들은 자주 말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분담한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살아온 우리처럼 나이 먹은 부부로서 이제야 집안일을 분담하자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도와줄까? 라고 말하거나 아무 말 없이 세탁기라도 돌려준다면 고맙겠지만 그것을 기대하는 편이 무리입니다. 원래부터 말이 없는 남편은 세끼 식사도 아무 말 없이 하는 사람으로 시간이 되면 당연한 일처럼 식탁에 앉아서 기다리는 남편이 나는 조금씩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결혼 기념일 아침이었습니다. 바삐 출근 준비하는데 딸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잊지 않고 전화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은 마음이 설레고 기대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화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딸아이의 목소리는 의외였습니다. 엄마 미안하지만 딸 미나는 첫 출산을 조산한 후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유달리 힘이 없어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앞섰습니다. 딸은 퇴원하는 날이 정해졌다는 말과 퇴원 후 아기와 함께 당분간 친정에서 머물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나가 결혼한 딸아이가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부모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신 앞에 찾아온 자신만의 새로운 세상이 또다시 훌쩍 멀리 사라져버릴 것만 같아서 솔직하게 말하면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자식이 3명이 있습니다. 막내가 올해 22살의 미나이고 부모에게 전혀 걱정을 끼치지 않았던 장남과 장녀에 비하면 10살 가깝게 나이가 차이 나는 미나는 어렸을 때부터 걱정을 많이 끼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잊어버리고 오거나 성적도 언니 오빠에게 비하면 훨씬 뒤떨어졌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되었던지 대학은 들어갈 수 있었고 이제는 졸업하고 취직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 음악을 하는 남자 선배와 함께 살겠다고 집을 나갔었습니다. 단 한 번 집에 온 미나의 선배 명철은 낯가림도 하지 않고 활기차게 얘기는 했지만 장래의 계획은 전혀 없는 듯 했습니다. 가볍게 웃으며 미나와 함께 있으면 즐겁습니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앞날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는 남자에게 미나를 맡길 수 없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맥주만 마시면서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동거를 묵인하는 식으로 그 아이들의 생활은 시작되었고 졸업도 하기 전부터 미나는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1년 전에 먼저 졸업한 명철은 아직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에 빠져 살고 있으며 확실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았지만 아기를 위해서는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할 수 없잖아. 언제나 이렇게 말하는 남편을 자신의 의견을 똑부러지게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입버릇처럼 할 수 없지 않은가? 라며 눈앞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기에 나는 그런 남편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마음이 착한 것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지 않을까. 언제나 귀여워서 자식에게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잘라서 거절할 수 없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닐까. 자식을 위해서라도 언제나 좋은 말만 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고 의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나는 생활을 위해서 만삭의 몸으로 비디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했습니다. 나는 걱정은 되었지만 미나가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사실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가게의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다가 넘어져서 조산하게 되었습니다. 연락받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아무튼 무사히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고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미나를 대신해서 서둘러 아기 물건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한동안은 매일 병원으로 출근하면서 명철은 아르바이트가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나의 간호는 나 혼자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출산의 준비가 이토록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는 걸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녀를 위해서 할머니인 자신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미나의 산후수발 때문에 쉬고 있던 직장에 며칠 전부터 나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미나가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도 퇴직하고 집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손녀를 봐주실 수 있잖아. 미나는 이미 남편에게 아기 돌보는 일을 맡기려고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서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곁에서 돌봐왔고 역시 손녀는 귀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겨우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던 나였기에 아직 아기를 돌보는 일만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나의 마음을 읽었는지 남편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역시 남편은 귀여운 막내딸의 부탁을 한마디로 그대로 승낙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싱글벙글 웃으며 들떠서 허둥대듯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정말 화가 나서 한마디 안 하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승낙했으니 이제부터는 당신 혼자 다 알아서 해야 해요.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난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회사를 그만둘 마음은 절대로 없으니까요. 나의 의외 반응에 놀란 듯이 멍하게 바라보는 남편을 외면한 채 쌀쌀맞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던져놓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나 신호가 바꾸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살짝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좀 심했나?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미나의 일이 머릿속에 가득했고 평상시 남편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 겹치면서 더욱 과격하게 말을 쏟아냈었는지도 모릅니다. 신호가 푸른색으로 바뀌자 오늘 아침에 안 좋은 생각을 떨어내려고 머리를 흔들고 직장의 동료들과 계획하고 있는 온천 여행으로 생각을 돌렸습니다. 여행 자금으로 적립도 끝났고 여행에 입고 갈 옷이나 가방도 벌써 사두었습니다. 결혼 35주년은 무슨 혼이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 어떤 선물도 받지 못한 자신에게 이 정도라면 너무 과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자전거의 페달을 힘차게 밟았습니다. 매장의 아침 회의에 겨우 미끄러지듯이 늦지 않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여행 팜플릿을 살짝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한가할 때 보고 어떤 코스가 좋을지 얘기해줘. 나의 귓가에 속삭이며 싱긋이 웃는 동료 희숙은
쇼핑센터가 개업했을 때부터 함께 일하기 시작한 사람이고 이번 여행도 계획한 사람입니다. 희숙은 매우 밝은 성격으로 주위 사람들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며 농담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희숙이 정색을 하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야? 아침 회의에 늦었잖아. 언제나 같은 일이지 뭐. 딸아이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 나는 희숙에게 살짝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집안에서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로 눈코 뜰 새 없이 보낸 35년의 세월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인생을 조금씩 즐기는 일은 전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서 퍼지고 있는 이 죄책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계산대 밑에서 살짝 팸플렛을 펼쳐보았습니다. 눈에 띄는 온천의 사진이 가득해서 자신도 모르게 얼굴 전체에 웃음이 활짝 퍼져갔습니다. 지금까지 가슴속에 가득 차 있던 우라가 순간적으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우선 팸플렛을 서랍에 넣어두고 상품을 진열했습니다. 며칠 후 지나가 아기를 안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얼굴 전체에 한박 웃음을 짓고 손녀를 가슴에 안고 얼굴을 들여다보며 어르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거실의 소파에 쓰러지듯이 길게 누워버렸습니다. 나는 미나에게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 미나의 옆으로 가서 앉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잘 들어라. 엄마는 지금 하는 일을 절대로 그만둘 마음은 없다. 지금부터 집안일은 아버지와 함께 둘이 해야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라. 뭐라고? 엄마가 집에 있어줘야지 어떻게 하라고. 아이를 키우는 건 엄마의 할 일이잖아. 그러니까 미나 네가 할 일이지.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집에 있는 건 괜찮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힘으로 아기를 키워야 한다. 엄마는 무슨 일 있어도 일을 그만둘 마음은 없으니까. 그리 하라. 미나가 도움을 청하듯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들여다보며 어쩌지 못하고 곤란한 표정으로 애매한 웃음을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늦게까지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2층에서 미나가 창백한 얼굴로 내려왔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하며 머리를 감싸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허둥대며 진통제를 찾았지만 아무리 보아도 평범한 두통이 아닌 듯 했습니다. 나는 미나를 안고 큰 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이불 속에 있던 남편이 놀라서 뛰어나와서 진아의 상태를 한눈에 알아본 남편은 서둘러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옷을 갈아입으면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오는 두통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아무튼 병원으로 가봐야 하겠어. 당신은 아기를 보고 있어. 전화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누워서 뒹굴고 있는 미나를 모포로 살짝 감싸 안았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에도 미나는 몇 번이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구급차는 바로 도착했습니다. 미나는 구급대원의 물음에 분명하고 침착하게 대답은 할 수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멈춰있는 구급차에서 뿜어내는 붉은 불빛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 정원의 구석구석으로 현란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옆에서 구급차를 타기 전에 남편이 뒤돌아보며 나에게 침착하게 말하고 미나와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미나의 핸드폰으로 명철에게 연락하도록 해요. 나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실려가는 미나와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구급차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와서 바라보고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약하게 우는 소리가 나의 귀에 들려서 비로소 정신을 차린 나는 허둥지둥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2층으로 뛰어올라가 울고 있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 아이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온몸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제발 정신 차려. 이 아이와 함께 기다릴게. 너의 딸이 엄마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미나야, 정신 차려야 돼. 손녀는 나의 품에서 작은 몸 어디에 그런 힘이 있었는지 생각할 정도로 힘차게 몸을 바둥거리며 힘찬 목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새빨갛게 된 얼굴과 힘있게 울리는 목소리에 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남편의 말을 생각해내고 미나의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핸드백 안에서 찾았지만 내가 쓰고 있던 기종과 달라서 한참 동안 갈팡질팡했습니다. 한참 만에 겨우 찾아서 몇 번이고 전화했지만 명철과는 통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음성 메시지를 남겼지만 명철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시각을 다투는 일이 될지도 모르는데 태연하게 앉아있을 수 없어서 나의 마음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기만 했습니다. 미나의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를 모두 계속 눌러서 겨우 한 곳에 명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이브 카페인 듯이 높은 음악 소리 때문에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명철이는 오래전에 그만두었는데요. 그 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아기를 얻으면서 끊어진 액정을 바라보며 힘을 주어 전화기를 쥐었습니다. 제멋대로 집을 나가서 결혼한 딸 자식 부부의 사정을 엄마인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딸 부부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일까요? 갑자기 새로운 불안이 마음속으로 퍼져갔습니다. 부모들이 모르는 사이에 어린 미나는 혼자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생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조금 지나서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미나는 뇌출혈로 긴급으로 수술 중이라고 말하는데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치가 빨랐기에 아무 일 없이 괜찮을 거야.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조금이라도 자두도록 해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응 하는 대답으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그대로 전화를 끊으려나 했지만 남편은 다시 말했습니다. 명철에게는 연락했어? 나는 조금 우물거리는 말투로 상황을 알아듣게 설명했습니다. 그래?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할 수 있을 만큼 했으니까 기다리는 일밖에 할 수 없지 않은가? 반드시 연락이 오겠지. 나는 자신만의 마음에 넣어둘 수 없는 불길한 생각을 남편에게 끄집어내 보였습니다. 그 아이들 아무래도 잘 지내지 못한 것 같아요. 난 왜 그런지 조금은 불길한 마음이 드네요. 그래?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들을 아무래도 괜찮아. 당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 해도 할 수 없잖아. 그러네요. 할 수 없는 일이네요. 그렇게 싫어하던 남편의 할 수 없다는 말을 나는 자신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하는 남편의 할 수 없다는 말은 조금 의미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딸아이 부부에게 부모가 모르는 동안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딸이 어떻게 되더라도 부모로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나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미나의 부모이고 이 연약한 갓난아이 손녀딸의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일까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하얗게 나를 세웠습니다. 또다시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분유를 숟가락으로 신중하게 하나 둘 세어서 젖병에 넣는 나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하나 둘 떨어져 내렸습니다. 분유를 타는 일조차 눈물이 앞을 가려서 잘 탈 수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분유를 기다리는 아기는 더욱더 기를 쓰고 큰 소리로 우는 울음소리와 함께 손은 더 떨리고 눈물은 더욱 앞을 가렸습니다. 어떻게 분유를 탔는지 무아지경으로 호동되며 분유를 아기의 입에 대어주자 울음을 뚝 그치고 빨아들이는 힘은 엄청났습니다. 안고 있는 나의 손에 그 힘이 그대로 전해지고 커튼 너머로 뿌옇게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밝아오는 여명이 보고 싶어서 아기를 안은 채 멀리 보이는 능선 주위 구름이 조금씩 붉은색으로 물들어가는 창가로 가서 커튼을 젖혔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는 새벽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기의 인생은 이 새벽처럼 겨우 어둠이 걷히는 순간일 것입니다. 아기의 작은 등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따사로움은 이 아기가 힘껏 살아가려는 뜻일 것입니다. 엄마인 미나를 이 세상에 무사히 붙들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이! 무사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 수술이 빨랐기에 후유증은 거의 남지 않을 거라고 말하네. 여보, 거기는 아무 일 없는 거지? 여보, 듣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남편의 말에 그냥 응응하는 대답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서 한동안 멍하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아기를 들여다보며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무사하다는구나. 정말로 잘 됐지? 아휴, 고맙구나, 우리 손녀딸. 첫 출산, 그것도 조산으로 큰일을 치르고 친정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딸의 마음을 몰라주었습니다. 만약 명철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이대로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나 엄마인 나는 미나를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까 아기를 돌보면서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어느 틈엔가 성가시게만 느껴지기 시작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나가 쓰러지고 나서 구급차를 부르고 침착하게 미나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가던 남편의 침착하고 의젓함이 나는 너무나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손녀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 관계를, 집안의 기둥인 남편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할 기회를 하느님께서 이 연약한 손녀를 통해서 전해 주셨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기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을 꼬박 세운 남편이 피곤한 얼굴을 정말 오랜만에 눈과 눈을 마주보며 미소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어서 얼마나 큰 수술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다시 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참아야 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는 미나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까지 가끔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내가 좀 더 빨리
임신 중이라도 내 곁에 두고 돌봤다면 좀 더 빨리 알았을 터인데 정말 속상해요. 산딸까지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몸에 무리가 더 되지 않았을까요? 아르바이트도 출산 비용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면 나는 정말 엄마 될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엄마가 무슨 엄마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의 말을 듣고 남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소. 그럴 리가 있겠소.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겠소.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이었소. 자책하지 말아요. 나는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온 남편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을 얼마나 싫어했던가. 꼭 현실을 회피하면서 포기하려는 말처럼 들렸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부터 남편의 할 수 없다는 말은 진정으로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로서 애정과 책임이 스며든 말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오늘 나에게 해준 할 수 없다는 말은 따뜻한 애정을 듬뿍 담은 말로 들렸습니다. 이건 당신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합시다.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지 맙시다, 여보. 라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어쩌면 오늘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들으려 했다면 남편의 말 전부가 가족을 생각하는 따뜻한 애정이 넘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나는 이튿날 의식이 돌아와서 매우 잠깐이라면 괜찮다는 허락을 받고 아기를 보여주자 건강한 아기의 얼굴을 엄마다운 따뜻한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서 아기의 뺨을 만져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나도 이제는 진정한 엄마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험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난 엄마로서 아기를 보며 생명의 의미를 커다랗게 깨달은 듯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딸을 놓아두고 죽을 수 있다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딸 미나는 지금부터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은 이미 한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머니입니다. 명철은 내가 남겨둔 메시지를 보고 미나에게 전화한 듯 했습니다. 미나는 나에게 명철의 근황을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명철이가 엄마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 지금은 아직 올 수 없지만 될 수 있는 한 빨리 온다고 했어. 지금까지 생활은 어떻게 했었는지, 직장은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묻고 싶은 말이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그 이상은 말하고 싶지 않은 듯한 미나에게 더는 물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나 자신이라면 당연하게 왜 바로 오지 않는 거지? 직접 와서 부모에게 한마디라도 감사의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자신의 마음속 변화에 내심 놀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미나의 무사를 빌면서 아기에게 건강하게 돌아오기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소중한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 외에는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할 수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듯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남편이 할 수 없지라는 말 속에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직장에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정식으로 퇴직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상사는 몹시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라도 좋으시니까요. 안정되시면 연락해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자신의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사라져가는 듯해서 가슴에 아쉬움이 남았지만 미나가 완벽하게 건강을 찾을 때까지는 지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든 이 어린 손녀를 건강하게 키우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매우 오랜만에 아이를 키우는 일이었지만 혼자가 아닌 남편과 함께 망설임 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3남매를 키울 때도 기저귀나 목욕시키는 일까지 함께 도와주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손녀를 돌보려니까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젊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눈앞에서 떠올랐습니다. 큰딸아이가 한밤중에 몹시 열이 올라서 응급실 앞에서 괴로운 숨을 내쉬는 아이를 안고 기다리며 불안에 떠는 나의 팔을 계속 잡아주던 남편, 아토피가 심해서 밤에는 괴로워 보채는 아들을 밤새 달래며 재웠던 남편, 밤이 되면 자지 않고 울어대는 미나를 다른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업어서 재우던 남편이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아침이 되면 피곤한 얼굴로 말없이 출근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가족을 보살폈던 남편의 모습을 하나씩 기억 속에서 소중하게 끄집어내 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하나씩 떠나감에 따라 따뜻하고 듬직하게 느꼈던 남편에 대한 애정은 점점 옅어지고 조금씩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남편은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히 변하지 않는 같은 사람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인데 자신은 퇴직하고 집에만 있는 남편을 성가시게 생각하기까지 했었다는 사실 앞에서 몹시 부끄러워졌습니다. 아기에게 겨우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별처럼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뜻으로 성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듯 했습니다. 남편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저것을 생각하다가 성혜라고 지었습니다. 미나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던 그날 밤 어순풀에 밝아오던 첫 새벽 힘있게 젖병의 젖꼭지를 빨아들이던 손녀 딸의 힘이 아직 가슴에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성혜의 궁둥이가 보행기에 닿을 때쯤 미나는 순조롭게 회복되면서 퇴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철은 병원으로 미나를 만나러 몇 번인가 왔었지만 아기를 보러 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몹시 신경이 쓰이고 걱정도 되었지만 미나에게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남편과 성혜와 세 사람이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라나는 성혜는 날마다 새로운 표정을 보여주며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귀여운 웃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지금은 어린 성혜의 웃음만이 행복이라고 느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기를 들여다보며 곧잘 혼잣말처럼 말하고 합니다. 아빠와 엄마는 지금 힘들지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우리 성혜는 여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엄마 아빠를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렇지? 어휴 귀여운 내 새끼. 그렇게 얘기하며 성혜를 가슴에 안아주는 나를 남편은 여전히 묵묵히 웃으며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혜가 태어나준 덕분이지.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정말 나도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녀의 웃는 얼굴이 누구의 마음이라도 어떤 걱정거리라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피부치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라도 힘차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미나의 퇴원하는 날 명철이 미나를 퇴원시키고 병원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미나가 고개를 정중하게 숙이며 어른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나도 지금부터 엄마처럼 강하고 자상한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겠어요. 정말 두 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미나와 함께 서 있는 명철의 햇볕에 검게 탄 얼굴색은 몰라볼 정도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명철은 표정을 바꾸어 정중하게 나와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미나와 성혜를 돌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그동안 강원도에 있어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먼 친척이 제법 규모가 큰 목장을 하고 있어서 도와달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요즘 계속 그곳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로 했나? 남편이 보기 드물게 앞으로 몸을 내밀며 재빨리 물었습니다. 그러자 명철이 자신있게 한 아이의 아버지답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목장 일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지만 저의 적성이 맞는 듯 하기는 합니다. 미나가 보고 결정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세 식구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나는 어디라도 우리 세 식구 함께 할 수 있다면 따라갈 거야. 옆에서 명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미나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면서 웃으며 명철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세 사람이 열심히 살겠습니다. 미나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와 주었는데 제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혜를 위해서라도 우리 두 사람 힘을 합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머니. 명철은 머리를 긁으며 멋쩍은 듯이 웃으며 고개를 또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나에게서 성혜를 받아들여 조심스럽게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성혜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지만 확실하게 거처가 결정될 때까지는 만나지 않으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성혜를 들여다보는 명철은 매우 짧은 순간에 아버지다운 표정으로 바뀌는 걸 나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차츰 부모가 되어갈 것입니다. 젊은 세 사람의 가족을 보내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부부란 두 사람이 산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미나 부부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곁에서 언제나 말없이 조용히 웃으며 지켜주었던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또다시 쓸쓸해지겠는걸. 남편이 불쑥 말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나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으며 남편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손안에 손녀의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결혼 35주년의 선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세 개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죽음의 문턱에서 무사히 회복되어 돌아온 딸아이 있고, 둘째는 무엇보다 소중한 손녀의 탄생이었고, 셋째는 딸아이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또 하나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힘을 합쳐 어린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에 잊고 있었던 귀중한 기억을 끄집어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속 좁았던 깨달음이 너무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내 곁을 떠난 후에야 깨달았다면 얼마나 공허한 일이 되었을까요? 그동안 불만으로 가득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준 손녀와 딸아이 부부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동료들과 온천여행은 갈 수 없었지만 적립해둔 돈으로 남편과 함께 떠나는 여행을 계획해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만의 세계가 아니라 남편과 두 사람의 세계를 펼쳐갈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좋은 아내를 가진 사람이다.
탈무드에서 말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